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3월 5일 오후 1시입니다.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다음 주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11일설과 14일설이 있습니다. 이 선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8대0 전원일치로 파면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8개로 한번 분류를 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법률 전문가의 의견이라기보다는 사실 확인을 전문으로 하는 저의 직업적 관점 또는 상식적 관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중대한 헌법 위반의 증거들입니다. 작년 12월 3일에서 4일 계엄의 밤에 있었던 상황은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어 가지고 증거가 차고 넘치고 이는 한결같이 중대한 위헌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헌법을 위반했다는 거죠. 또 중요 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검찰에서의 진술조서가 있습니다. 이 진술조서에는 본인이 읽고 확인하고 서명까지 했으므로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들 또한 위헌성, 그것도 중대한 위헌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박근혜 대통령 파면의 판례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하기로 한 결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헌법 수호 의지 결여였습니다. 이 기준을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 들이댄다면은 훨씬 헌법수호 의지 결여가 심하다 하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대국민 계몽용 계엄이었다는 주장입니다. 이건 자백입니다. 즉 대한민국 헌법 제77조가 규정한 비상계엄 요건, 전시, 사변 및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그런 요건에는 해당이 안 되는 주장을 하였으므로 거의 자동적으로 헌법 위반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네 번째, 실질적 국무회의 심의의 부재와 대국회 통보 성약, 절차상의 불법성이 명백하다는 겁니다. 국무회의라고 소집을 했지만은 거기서 국무회의 요건에 맞는 심의가 없었다는 거죠. 다섯 번째, 국회의 활동을 막기 위한 포고령 1호의 위헌성과 국회의장 등 요인 체포령의 불법성입니다. 즉 국회의 활동을 막기 위해서 포고령 1호를 통해서 활동을 정지시킨다고 선언을 했는데 헌법에도 계엄법에도 국회의 활동을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또 국회의장 이재명, 한동훈 이런 10여 명의 요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명령이 내려갔고 체포조가 출동했다는 것은 이번에 밝혀졌습니다. 또 국회 의사당에 들어가 있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고 그 지시가 지휘계통을 통해서 내려갔다는 것은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서 또한 확인되었다고 봅니다. 이걸 합쳐보면은 국회를 완전히 위헌적으로 위법적으로 무력화시키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6번째입니다. 헌법상 독립기구인 중앙선관위 점거의 위헌성과 부정선거 주장의 허위성입니다. 헌법상 독립기구인 중앙선관위는 국회처럼 계엄군이 들어갈 수 없고 계엄 행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중앙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하라고 내가 했다. 내가 김용현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자백한 바가 있습니다. 또 이 행위는 작년 총선에 대한 불복으로서 한국 민주주의를 가장 중대하게 위협하는 것입니다. 헌법 위반의 중대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7번째, 전공의 처단 포고령의 위헌성입니다. 이직한 전공의들을 강제 복귀시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권의 중대한 위반입니다. 8번째, 피청구인 윤석열은 이상의 위헌 위법한 행위를 하고도 개전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고 지지자들에게 계속적으로 집단행동을 촉구하여 탄핵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할 때 제2, 제3의 계엄 선포 등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점이 대통령을 파면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직으로 복귀하면은 그 뒤에 일어날 혼란상에 대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구속 상태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이런 윤석열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을 행사하려고 할 때 장교들이 과연 복종할 것이냐의 여부입니다. 국군 통수권자로서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한이 불법적으로 또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이건 일종의 시한폭탄을 국가가 안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로 빚어진 국가 위기에 대한 몇 가지 판단 자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계열 회사에서 발표한 세계 민주주의 지수 랭킹에 따르면은 대한민국은 비상계엄령 선포 이전에는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가 되어 가지고 167개국 중에서 랭킹 22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비상계엄 선포로 결함이 많은 민주주의, 즉 불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추락하고 그 등급이 22등에서 32등으로 추락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크게 떨어진 겁니다. 동시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재등장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 이 안보와 경제의 위기 국면에서 한국이 권력의 공백 상태에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종합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8대0으로 파면이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제가 8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 본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